토끼띠는 12간지 중에서 네 번째 띠로 정묘년, 기묘년, 신묘년, 개묘년, 을묘년에 태어난 묘년생을 가리킨다. 달은 음력 2월, 계절로는 봄, 절기로는 경칩부터 춘분을 지나 청명전까지, 한자로는 묘를 뜻하며 오행으로는 목, 음양으로는 음의 기운에 해당한다. 토끼띠는 경칩과 춘분을 절기로 품고 있는 묘목의 소임을 맡은 띠이다. 춘분은 동지와 하지 사이 중간 지점으로 봄의 한가운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음력 2월에 불과함으로 벌써라는 느낌이 있다. 그 때문에 개구리는 경칩에 깜짝 놀라서 깨는 것이다. 새싹 역시 놀라서 깬다. 앞서 이 노래는 여전히 춥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다소 주춤거리다가 경칩이 되니 이러다가 시기를 놓쳐 다 망치고 말겠다는 다급한 마음이 든다. 이와 같은 상이 경칩이라는 절기명에 반영되어 있다. 경칩은 한자로 놀랄 경, 숨을 칩을 쓰며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놀라서 깨는 의미로 겨울이 지나고 산천초목이 깨어나 봄맞이 준비를 함을 이르는 뜻이다. 그러므로 묘목의 소임을 맡은 토끼띠의 무의식 속에는 이러한 서두름, 다소 급한 마음이 새겨져 있는 것이다. 묘의 한자 모양은 떡잎이 좌우로 갈라지면서 새싹이 위로 돋아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앞서 이 노래 뿌리를 내린 생명이 이제 싹을 틔워 하늘을 향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떡잎이 좌우로 갈라졌다는 것은 이제 생명이 떡잎에 담긴 양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펼친 싹으로 광합성을 하여 조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제 생명이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사람의 사춘기가 바로 이 무렵에 해당한다. 옛말에 경칩진안개로군이라는 말이 있다. 경칩이 되면 벌레가 입을 떼고 울기 시작하듯이 입을 다물고 있던 자가 말문을 열게 되었음을 이르는 말이다. 청소년이 사춘기가 되면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상과 부합한다. 이러한 묘목의 소임이 토끼에 비유되는 것이다. 토끼는 봄이 되면 자신이 다닐 새로운 통로를 만들기 위해 바쁘게 활동하기 시작한다. 벌레도 경칩이 지나면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하고 사람의 인생에서도 사춘기가 되면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상과 부합하나 씨앗 속에 담겼던 생명이 싹을 틔워 하늘을 향해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힘찬 생명의 약동을 펼쳐 보인다. 이처럼 토끼띠는 힘찬 생명력과 활동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햇빛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나는 새싹, 하늘을 향해 쑥쑥 뻗어 올라가는 새싹의 기세와 자신감은 토끼띠가 크게 씩씩한 이유인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감이 넘치고 씩씩하고 기세등등하게 나아가는 토끼띠이지만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서두름, 다소 급한 마음에 문득 모든 것에 지쳐버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런 토끼띠에게 운의 흐름을 상승으로 전환시켜줄 비법은 없는 걸까? 참으로 다행인 것이 어려운 비법을 쓰지 않고도 토끼띠에게 운을 좋게 해주는 풍수적으로 아주 간단한 개운법이 존재한다. 비법에는 어려운 것이 더 많지만 비록 쉬운 것이라도 효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항상 정도는 기본에 있는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부터 토끼띠의 운을 좋게 하는 개운법을 알아보자. 이 개운법을 실천한다면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한 토끼띠에게 부와 번영이 함께할 것이다. 첫 번째, 자신이 태어난 해에 천간이 상징하는 색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이는 하늘의 기운을 받기 위해 그러하다. 하늘에 존재하는 오행의 길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 하여 10가지가 있다. 정묘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네 번째 해이다. 천간이 정이고 지지가 묘인 해로 적색을 상징한다. 정묘년생은 1927년, 1987년 붉은 토끼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빨간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기묘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16번째 해이다. 천간이 기이고 지지가 묘인 해로 황색을 상징한다.
김효년생은 1939년, 1999년 황금 토끼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노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신묘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28번째 해이다. 천간이 신이고 지지가 묘인 해로 백색을 상징한다. 신묘년생은 1951년, 2011년 흰 토끼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흰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개묘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40번째 해이다. 천간이 개이고 지지가 묘인 해로 흑색을 상징한다. 개묘년생은 1963년, 2023년 검은 토끼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검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을묘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52번째 해이다. 천간이 을이고 지지가 묘인 해로 청색을 상징한다. 을묘년생은 1915년, 1975년 푸른 토끼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파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두 번째, 자신이 태어난 해의 지지가 상징하는 반한살 방향을 알아야 한다. 이는 땅의 기운을 받기 위해 그러하다. 땅에 존재하는 오행의 길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 하여 12가지가 있다. 이것은 땅을 지키는 12지신을 의미한다. 토끼띠의 지지인 묘의 반한살 기운이 머무는 자리는 동쪽과 동남쪽 사이의 동동남 방향이며 시계 방향의 4시 방향이다. 방위의 경계선은 각각 30도로 나누어 보았을 때 동동남 방향은 동남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집 중앙에서 나침반을 들고 방위를 측정하면 된다. 나침반이 없을 경우 핸드폰 나침반 어플을 이용해도 좋다. 반한살은 한자로 움켜잡을 반, 말 한 장 안을 쓰며 말 한 장을 잡은 대로 말이 가게 되니 말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잘 듣는다는 의미가 있고 재물이 들어오면 움켜잡으니 돈, 재물과 관련이 많은 신살이 된다. 반한살 방향은 재물이 들어오는 방향이고 반대 방향인 천살은 재물이 나가는 방향이 되는 것이다. 반한살은 인생의 여정에서 어려움과 고비를 이겨내고 마침내 안락한 위치에 도달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반한살은 역경 후에 따라오는 풍요와 행복을 보장해주는 신살이라 생각하면 된다. 이와 같이 반한살 방향의 특징은 신뢰이고 재물을 부르는 믿을 만한 장소인 것이다. 세 번째, 2024년을 맞이하였으니 50원 동전 24개를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한다. 50원 동전은 작고 가벼운 동전이지만 풍수학에서는 큰 힘을 가진 동전이니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풍수학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고대의 지혜로 풍수학에서 동전은 재물과 행운을 상징하는 물건이다. 동전의 모양은 원형으로 하늘과 대지의 조화를 나타내며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양과 음의 균형을 나타낸다. 50원 동전은 우리나라 동전 중에서 작은 액면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풍수학적으로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 50원 동전 앞면에는 쌀을 생산하는 식물인 벼이삭이 그려져 있다. 벼이삭은 풍년과 풍요를 상징하며 행운과 재물을 뜻한다. 또한 50원 동전은 오의 배수이므로 각각 목화, 토, 금수의 오행의 기운을 모두 갖고 있다. 이렇게 50원 동전은 좋은 기운과 행운을 담고 있는 풍수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 복주머니에 50원 동전 24개를 넣고 이것을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라고 부르자. 이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는 2024년 한 해 동안 무한한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반드시 반한살 방향에 보관해야 한다. 운 중에서도 특히 금전운은 후덥지근하고 밝은 곳보다 약간 어둡고 시원한 공간을 좋아한다. 이것은 약간 어둡고 시원한 공간이 밝고 후덥지근한 공간보다 훨씬 차분하고 안정적인 기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집의 반한살 방향에
서랍장이나 금고를 두고 그 속에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두자. 여의치 않을 때는 상자를 두고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두어도 좋다. 여기에는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 외에도 통장이나 지갑, 인감, 그리고 현금이나 귀금속, 집문서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 또한 집안의 금전운을 높이는 비결이 된다. 다만 이곳에 다른 잡동사니들은 넣어두지 말고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에게도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에 대해 알리고 함부로 열어보거나 동전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다. 5번째,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둘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을 빌어야 한다. 나 자신과의 다짐을 해도 좋고 묘의 화신인 수월보살님께 소원을 빌어도 좋으며 나무 수월보살 마하살을 외며 기도를 해도 좋다. 여기서 나무는 귀합니다. 마하살은 마하살타의 줄임말로 보살의 미칭이다. 이는 수월보살 큰 보살님께 귀합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좋다. 불교 경전 중 천수경에서 관세음보살의 가호를 받는 것이며 보살행을 따라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월보살은 불가에서 12지신 중 묘년생의 수호신으로 세상에 내려오신 보살이다. 수월보살은 여러 모습으로 중생 앞에 나타나 고난에서 안락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보살이시며 관세음보살의 화염불이시니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또한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는 매일 집에 귀가할 때마다 들여다보며 소원을 빌어도 좋으나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주머니를 준비했었냐는 사실이다. 그 간절함과 다짐을 마음속에서 잊지 말고 한 발 한 발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다. 또한 작은 덕이나 큰 덕이 생길 때마다 감사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나를 도와준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 그 자연에 잘 이겨낸 나 자신에게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작은 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큰 복이 내려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 2024년을 맞이하는 토끼띠의 총운을 풀어보면 동쪽 언덕에 논이는 토끼가 서로 풀을 뜯고자 앞다투는 형상이라 할 수 있다. 꾸준한 자기 성장에 유리한 운이지만 경쟁 관계에 돌입하거나 뜻하지 않은 검증에 긴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실력으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운수이다. 진급이나 자격 검정 등 시험운에 전반적으로 유리한 한 해이다.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한 토끼띠는 약간의 재정 변동과 불안정을 겪을 수 있으며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지출이 생기게 될 수 있다. 올해에는 소비를 줄이고 투자 기회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 비싼 물건을 사기 전에는 꼭 필요한 것인지 충분히 생각하는 것이 좋으며 재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고위험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올해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한 토끼띠는 매력이 크게 상승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 마음이 잘 통하고 따뜻한 응원을 보낼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가 될 것이다. 올해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한 토끼띠는 길성인 백월의 비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한 토끼띠는 크게 발전하는 기회가 생기며 자신의 노력과 재능이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사회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토끼띠의 장점을 활용하여 동료들과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면 큰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